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일요일에 있는 프로토 총 10경기를 준비를 해왔고요. K리그와 라리가 경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합 자체가 굉장히 좀 아쉬웠었습니다. 일단 인천 경기를 좀 넣어서 가면서 이 경기가 제가 적중을 다 하지 못했었는데, 그러면서 좀 이 픽들 자체가 결과 자체는 좋진 않았지만 제가 했었던 예측들 중에서는 좀 맞았었던 경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은 도움이 됐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수원의 이변으로 역배지만 오버 핸디캡 승리를 드리면서 적중을 했었고, 인천은 이 세 개의 픽이 다 틀렸었고요. 그리고 3번은 서울의 이변과 언더, 마찬가지로 4번은 광주의 패와 언더 핸디캡 무승부 이렇게 적중이 됐었습니다. 그래도 이 언오버에서 4경기 중에 3경기가 그래 적중이 됐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요일 경기들 좀 조합을 잘 하기 위해서 일단 최대한 좀 준비를 해왔고요. 일단 우측에 있는 이 메모장 같은 경우 하고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승무패 확률이고요. 좌측에 있는 인플레이 게임 배당이 좋고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가입하실 때 추천인 링크 입력해 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추천인은 고정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가 10경기입니다. 그래서 한 경기당 1분만 잡아도 10분이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간략하게만 거의 픽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리그 경기들부터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경기는 수원 삼성 대 울산 연대의 경기입니다. 일단 울산이 수원 삼성대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울산이 3연승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다 1점 차의 승리였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울산이 조금 불안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고승범과 김민우 이런 주축 자원들의 철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수원을 믿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긴 한데, 수원의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과 그래도 홈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울산 상대로 무승부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역배지만 저는 오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를 좀 오버 쪽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수원의 이 그 수비 자체가 그렇게 단단하다라는 느낌은 없고요.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 역시 좀 불투이스가 출전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뒷공간에 대한 그런 불안함은 가지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의외로 좀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역배지만 오버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수원 삼성의 핸디캡 승리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전북 대 성남FC의 경기고요. 일단 이 경기는 뭐 이변 없이 저는 전북의 승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성남이 분명히 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 전북이 그것을 뚫어내기에는 좀 고전할 경기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전북 자체가 지금 쿠니모토와 백승호가 복귀한 상황에서의 전북이라면 이 경기는 뮬리치가 없는 성남 상대로 무난하게 이기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다시피 성남은 조금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 전북은 그것에 고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북의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핸디캡 무승부 쪽으로 전북의 1점차 승리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경기는 이제 라리가 경기들이고요. 오사수나 대 엘체의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무승부를 갈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배당을 노리신다면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오사수나의 승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사수나의 배당 자체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됐다라는 생각과 엘체의 경기력이 그다지 좋진 않기 때문에 비아레알을 잡은 오사수나가 동기부여 자체가 없는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강등권에서 엄청나게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승점을 벌 수 있을 때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사수나의 승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뭐 언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사수나의 이런 결정력, 엘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공격에 특색이 없는 가장 특색이 없는 라리가 팀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사수나의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소시에다드 대 세비야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비슷하고요. 해외 배당에선 승과 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 해외 배당에서 승과 패 쪽을 좀 가리키고는 있는데 저는 이변으로 좀 무승부를 바라보고 있고요. 일단 세비야의 이런 측면에서의 이런 크로스 공격이 굉장히 좋은 팀인데 소시에다드가 밸런스 자체가 굉장히 잘 잡혀져 있는 팀이기 때문에 세비야가 이것을 뚫어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소시에다드가 최근에 연속으로 무승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 경기 또한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시에다드가 세비야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 좀 비등한 모습이었다면 소시에다드의 승으로 갔었겠지만 이 세비야 상대로 굉장히 밀리는 모습이 많았었던 팀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좀 역배로 오버 쪽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는 아닌 것처럼 느껴지긴 하는데요. 근데 일단 두 팀 다 어쨌든 공격에서의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세비야에는 에네실이나 뭐 수소 이런 선수들이 있고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다비드 실바는 없지만 그래도 오야르사발이나 이삭 을 조금 믿고 득점이 의외로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 전반전에 1은 득점만 나온다면 저는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처럼 느껴져서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소시에다드의 핸디캡 승리,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6번 경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에이바르의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이바르 꼴찌팀, 아틀레티코는 1위 팀입니다. 에이바르 이 강등 버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아틀레티코 상대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큰 설명 없이 아틀레티코의 승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는 좀 오버 쪽으로 생각보다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틀레티코가 최근에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에이바르를 만났기 때문에 에이바르는 수비가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에이바르 상대로 아틀레티코가 대승을 할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아틀레티코의 조금 대승을 좀 생각을 해서 마인승 아틀레티코의 핸디캡 승리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틀레티코가 6번 경기고요. 5번 경기를 제가 생략을 했는데 5번 경기는 알라베스 대 우에스카의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배당 자체가 좀 비슷하게 확률이 좀 나오는 상황이고 좀 고민이 많이 됐었던 경기이긴 한데 저는 이 경기는 좀 무승부가 가장 적합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에스카가 2연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3연승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결정력이 굉장히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역습 한 방이나 크로스 공격에서는 좀 좋은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에스카의 연승이 좀 길다라는 점을 조금 더 참고를 해서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팀의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두 팀의 경기력을 봤을 때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우에스카의 프랜승이죠. 알라베스의 핸디캡 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 경기입니다. 베티스 대 발렌시아의 경기고요. 저는 이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처럼 좀 이 경기는 베티스 쪽으로 좀 강하게 보고 있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변 없이 베티스의 승을 좀 바라보고 있고요. 발렌시아가 원정에서 지금 4연패 중인데 5연패를 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베티스가 홈에서 좋은 팀이라는 점과 발렌시아는 원정에서 좋지 않은 팀, 베티스 같은 경우에 이글레시아스의 결장 예정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발렌시아의 수비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무난하게 이길 경기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승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좀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버 쪽으로 조금 바라보는 부분은 발렌시아가 좀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베티스가 득점할 가능성이 있고, 베티스 역시 좀 수비적으로는 공간이 굉장히 많은 팀입니다. 그래서 발렌시아 역시 역습이나 크로스 한 방 자체는 있는 팀이기 때문에 좀 득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발렌시아 역시 득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경기여서 베티스의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 경기입니다. 카디스 대 셀타비고의 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카디스의 패로 바라보고 있고요. 셀타비고 쪽으로 좀 바라보는 부분은 이 경기력에서는 카디스 상대로는 셀타비고의 최근에 이 아스파스나 미나, 놀리토 이런 3인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카디스 상대로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불안하긴 합니다. 왜냐면 이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 원정에서 좋지 않은 팀이라는 점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카디스의 경기력이라면 셀타비고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언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디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공격진에서의 많은 득점이 나오진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셀타비고는 원정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많은 득점을 역시 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에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셀타비고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득점을 하기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카디스의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9번 경기부터는 이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24시간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이 한글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헤타페 대 레알의 경기고요. 이 배당에서의 확률 자체는 좀 레알 쪽은 조금 가리키고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 경기를 좀 이변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와 레알 마드리드 둘 중 한 팀은 좀 부러진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저는 헤타페가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레알은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있고,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활동량이라든지 압박 자체는 나쁘지 않은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레알이 지금 라모스와 바란이 결장 예정인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나초와 밀리탕이 나왔었는데 여기서 나초까지 좀 결장자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헤타페가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헤타페가 좀 잘 지켜낼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이 무승부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헤타페 핸디캡 승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레반테 대 비아레알의 경기고요. 일단은 비아레알 쪽 사이드로 배당에서의 확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변이라면 레반테의 승을 좀 생각을 할 정도로 두 팀이 최근에 무승부가 없고 최근에 맞대결에서도 무승부가 없었기 때문에 승패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아레알의 주중에 유로파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은 분명히 있겠지만 레반테가 보여주는 뭐 경기력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동기부여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은 팀이라서 비아레알이 완전체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다음 주에 유로파 경기가 없기 때문에 다다음 주에 있죠. 그렇게 100%의 선수들로 나온다면 레반테의 이런 수비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반테 패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좀 득점이 적게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두 팀 다 비아레알은 수비진의 주력이 좀 느린 부분, 레반테는 수비 자체가 미드진의 수비가 좀 더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좀 불안한 팀이기 때문에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비아레알 역시 수비진의 주력이 느린 부분, 레반테의 공격진에서의 역습에서의 스피드를 생각을 해본다면 핸디캡 무승부 1점 차의 승리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마쳤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수원 삼성의 핸디캡 승리, 2번은 전북의 승리, 3번은 오사수나의 언더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4번은 소시에다드의 핸디캡 승리, 5번은 알라베스의 언더, 6번은 아틀레티코의 승리, 7번은 베티스의 승, 8번은 카디스의 언더, 9번은 헤타페의 핸디캡 승리, 마지막 10번은 레반테 오버, 이렇게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0경기 중에서 3개의 픽을 가져와 봤고요. 첫 번째 픽입니다. 주력 픽이고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픽입니다. 첫 번째는 알라베스의 언더, 두 번째는 아틀레티코의 승으로
조금 안전하게 가져가 봤고요. 좌측의 배트맨에서는 1.9배당을 책정을 받았고, 우측의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동일한 경기를 가져갔었을 때 2.21배당으로 배당이 더 높게 책정이 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픽입니다. 부주력 픽이지만 그래도 안전해 보이는 경기들로 가져와 봤고요. 첫 번째는 전북의 승리, 두 번째는 베티스의 승, 세 번째는 레반테의 오버, 이렇게 4.2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측의 인플레이 게임에서 배당이 더 높게 책정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마지막 픽입니다. 고배당 픽이고요. 위험부담이 높기 때문에 저도 소액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따라오신다면 소액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는 수원 삼성의 무승부, 두 번째는 베티스의 핸디캡 무승부, 세 번째는 헤타페의 무승부로 좀 무자비 형식으로 가져봤습니다. 37.5배당을 책정을 받았고요. 마찬가지로 우측의 인플레이 게임에서 배당이 더 높게 책정이 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픽을 제가 공유를 드렸는데, 뭐 토요일 프로토 영상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많은 경기들에 대한 예측들에서의 적중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조합을 제가 굉장히 못 가져갔었죠. 그래서 조합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제 픽들은 참고만 해주시고, 앞서 보여드렸던 예측들 중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을 골라 가셔서 조합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